식으로 되어 있는 이걸 가지고요. 선생님이 이제 뭔가를 계산하는 그 옆에 있는 6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 6번 문제 보시면 싸그리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 보이죠? 가장 단순한 형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9번 그림 같은 거, 선생님이 18에 그린 이 형태가 가장 단순한 형태예요. 자, 이 형태에서요. 얘가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의 이 값들은 어때? 요거예요.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 D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얘를 어때? 이거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요.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요. 여러분들이 부피 변화 보시면 일을 했냐 안 했냐 판단할 수 있어요. 이라는 양은 부피 변화량으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A에서 B로 갈 때 부피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어 안 변했어? A에서 B로 갈 때 부피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그럼 한 일 얼마? 0. 이렇게 하고. 그럼 또 한 일이 0인 구간이죠. 어디? 한 일이 0인 구간이 또 어디야? C에서 D. 네, C에서 D로. 여기도 한 일이요. 이게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한 일은 부피 변화로 가라. 천천히 하면 된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는 뭐로 봐요? 온도 변화로 보죠. 됐어? 뜨거워졌어? 차가워졌어? 이 얘기니까 온도 변화로 봐야 되는데 여기 온도 그래프가 없어요. 난리 났죠. 온도 그래프가 없으면 어떻게 온도가 올라가니 내려가니를 볼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까 했던 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면 PV는 뭡니까? NRT예요. 그러면 이렇게 피스톤 안에 기체가 있어요. 기체가 있을 때 온도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가열하든 냉각하든 여기 있는 기체 입자의 개수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해. 이거 일정이야. 상수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해. 이것도 일정이야. 됐어. 그러면 일정한 얘네들은 변화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상수 처리해서 이거 지워버리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온도와 뭐한다? 비례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온도가 올라갔다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증가했어야 돼요. 온도가 내려갔다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감소했어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온도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온도는 직접적으로 볼 수 있지가 않다. 뭘 봐야 된다?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봐라. 그래서 내부의 에너지의 변화량은 온도인데 온도는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빨리 보죠. A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얼마니? 얼마니? 1이에요. B는 얼마입니까? B는 얼마입니까? 2예요. 2. 1 곱하기 2. 보이죠? 2죠. 그러면 여기에서요. 네, 온도가 얼마만큼 증가했다? 1만큼 증가했다 이 뜻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얼마만큼? 1만큼 증가했어 이런 뜻이야. 알겠냐? A에서 B로 갈 때. 비례한다는 데는 1로만. 네, 그냥 우리는 1의 크기다 이렇게 본 거예요. 1의 크기다. 됐어? 그러면 이거를 더한 값이 얘니까 얘는 열을 반드시 뭐 했어야 되니? 흡수했어야죠. 내부 에너지 증가량만큼 1만큼 흡수했어야 돼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또요. B에서 C로 갈 거예요. C에 압력 부피 곱한 값 얼마입니까? 4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얼마 증가했어요? 2 증가했죠. 그러면 적어도 여기 내부 에너지 증가량보다 몇 배 커졌다는 거야? 2배 커졌다는 거야 증가량이. 그래서 얘는 이만큼 증가했어요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자 D로 갑니다. D 압력 부피 곱한 값 어떻게 됩니까? 압력 부피 곱한 값 얼마입니까? 2예요. 그러면 얘는 이만큼 줄었네요? 이거 얘기야. 그러면 얘는 온도가 차가워졌어요. 내부 에너지 이만큼 감소했어요.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여기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 어때? 같아 크기는. 그런 얘기야. 알겠어? 한 번 더. 자, A의 값이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그러면 여기로 오면서 얘 온도 또 감소했네요? 얼마만큼? 1만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내부 에너지 감소했는데 감소한 양이 C에서 D로 갈 때가 D에서 A로 갈 때의 2배야. 이런 뜻이야. 알겠어? 이런 얘기 한 거야. 자, 그렇다면 보면 여기는 U값과 W값 찾아냈잖아요. 여기서는 열을 뭐 했어야 되니? 이만큼 뭐 했어야 돼? 방출. 그 얘기야. 이해돼? 이런 식으로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한일은요. 아까 얘기했죠. 한일이라고 하는 거 기체에서는 어떻게 구한다? 기체에서의 한일은 압력과 부피 변화량의 곱이다. 이거죠? 네. 근데 꼬매가 잘 봐. 압력 어디 있어? 이 그래프에 세로에 있어. 부피 변화량 어디 있어? 이 그래프에 가로에 있어. 이거 곱하래. 가로와 세로 곱하면 뭐 나온다 그랬어? 넓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면적만큼이 한일이야. 이해돼? 이해돼? 이 얘기죠. A에서 B로 갈 때는요, 이 그래프의 면적이라는 게 없어요.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B에서 C로 갈 때는 부피 변화 써요. 그러면 이때 한일은요, 이 그래프 밑에 있는 이만큼의 면적이 B에서 C로 가는 건 한일이에요. 납득해요? 얼마입니까? 1 곱하기 2. 그래서 얘는 2를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했어요. 플러스 얼마만큼? 2만큼. 그러면 B에서 C로 가는 동안 열 뭐였어야 되니? 두 개 합해 흡수했네요. 얼마만큼? 4만큼 흡수했네요. 이해돼?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갑니다. D에서 A로 갈 때도요. 이때는 부피가 줄었으니까 2를 받았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얼마만큼 마이너스 1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요만큼이요. 계산해봐. 얼마니? 1 곱하기 1. 얼마? 1입니다. 그래서 D에서 A로 갈 때 그 1은 1만큼 돼서 감소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출입한 열은 얼마입니까? 2만큼 방출했네. 이런 뜻이죠. 이래. 왜? 여기 있는 양의 합이 열량이랑 같아야 되니까. 되죠? 네. 그래서 한 바퀴 쑥 돌아서 제자리로 왔어. 신기 한번 보여줄게.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 순간 A에서 출발해서 다시 A의 온도로 왔어. 그러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얼마일까? 10도에서 한 바퀴 돌아서 10도로 다시 왔어.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얼마? 0. 자, 해봐. 얼마니? 0 되지. 무조건 이래야 돼. 제자리로 돌아오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0 돼야 됩니다. 알겠어? 이런 규칙성이 있어요. 됐죠? 그리고 한일은요. 한 바퀴 돌아서 오는 동안 한일은 얼마일까? 잘 볼래? 가는 동안 이만큼의 1하고 이만큼의 1 받았어. 자, 흰색은 플러스 1, 노란색은 마이너스 1. 그럼 한 바퀴 돌면서 한일은 1인데 흰색에서 노란색을 빼시면 되니까 요 사이 면적만큼의 한 바퀴 돌 때 한 실제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얼마니? 네, 플러스 1이요. 이거 발표해보세요. 얼마? 플러스 1. 정확하게 면적 나옵니다. 정확하게 면적 나와야 됩니다. 되겠어? 네. 그럼 이거 더 해보세요. 얼마 나오니까? 이거 더 해봐. 얼마 나오니? 이거 더 해봐. 1. 네. 자, 전체 총합은 이거 0. 이거 플러스 1.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 나오니? 플러스 1. 실제 더 해봐. 그렇지. 이런 규칙성이 있어. 항상 열은요. 한 일만큼 한 바퀴 도는 후에 그래서 흡수하는 열량이 된다. 알겠니? 이게 가로수만 기반에서 보여주는 거야. 알겠지? 요런 과정을 걸쳐. 알겠냐? 네. 지금은 처음이라서요. 이 파트에 애들이 되게 힘들어요. 차라리 선생님 역학적 에너지가 나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알겠냐? 처음 들어서 그래. 처음 들어서 그렇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럼 해볼게요. 6번 볼게요. 6번 볼게요. 하나씩 천천히 가잖아. 일정량의 이상 기체의 상태가 그래프와 같이 화살표로 한 바퀴 돌았다. 이 얘기야.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0. 그리고 한 일은 면적만큼. 그래서 그만큼의 열을 흡수. 이렇게 돼야 돼. 알겠어? 한 바퀴 돌면 무조건 이래야 돼. 예외는 없어. 자, 이때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 찾아봐. D에서 A?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요? D에서 A로 갈 때 온도가 증가합니까? 라고 해서요. 자, 볼게요. 그 그래프 약간 이상한 거 알죠?
압력과 부피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등적 구간, 등 앞 구간 잘 보세요. 압력과 부피의 위치가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의 위치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잘 그래프 봐가면서 하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압력, 여기 부피, 거기 이렇게 그렸구나.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모습을 보면 얘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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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가 A, B, C, D 이래요. 됐니? 요 값이 2, 요 값이 5, 요 값이 1, 2, 그 다음에 이게 5. 어떻게 나와도 여러분들 온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건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없습니다. 자, A의 온도 얼마? A의 온도 얼마? 10. 보이세요? 10. B의 온도 얼마? 10. 10.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동안 온도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등온 구간이야. 알겠죠? C 얼마? 5. 온도 감소했어. 맞지? 이런 얘기야. 여기는 등온이고요. 여기는 온도가 낮아졌어요. 이런 얘기야. C에서 D 얼마? 2. 또 온도 감소. 다시 A 10 온도 올라가. 이런 뜻이야. 됐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가 감소한 거 마이너스 5만큼, 여기 마이너스 3만큼, 여기 얼마? 여기 얼마? 플러스 2에서 8, 플러스 8. 그래서 한 바퀴 돌면 온도 변화는 무조건 0. 됐죠?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기체의 온도가 일정한 구간 찾아라. A에서 B로 가는 구간이 온도가 일정하네요. 이렇게요. 판단하는 근거 보세요. 자, 2번. B에서의 온도가 300켈빈이다. 그래서 온도는 절대 온도로 얘기해야 되니까 300켈빈이다. D에서의 온도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서 B에서의 온도가 300켈빈이라면 등온이니까 A의 온도도 300, B의 온도도 300 이런 느낌이죠. 등온이니까. 됐죠? 네, 그 다음에 D에서의 온도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D에서의 온도 여기 얼마?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D에서의 온도부터 깨고 할까? D. 아, 아니구나. 맞죠? B에서의 온도가 300이에요. D에서의 온도를 구하래요. D. 맞죠? 비율로. 네. 자, 여기에서 보면 A에서의 300에 해당되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온도랑 비례하잖아요. 여기서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얼마? 10이라고 하는 값을 300으로 표현했네요. 맞니? 네. 근데 D에서는요, 2예요. 5분의 1 줄여야죠. 맞니? 5분의 1 줄여야죠. 그래서 5분의 1 줄여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60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10분은 60켈빈이에요. 이렇게 비율로 가시면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할게요. 됐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온도와 비례하기 때문에 변화 배율을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실제값 구하는 겁니다. 9번. 언니, 7번은 좀 어려워서 선생님이 설명할 거니까 9번 먼저 볼게요. 해봐.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몇 번 하라고 그러죠? 9번 맞죠? 네. 자, 9번은요. 압력과 부피 그래프가 우리가 봤던 세로와 괄호 순서인데 그 옆에 환산단이 써져 있는 거 보이니? 환산단이 써져 있는 거 보이니? 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압력과 부피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A, B, C입니다. 여기 되어 있어요. A, B, C, D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왔어요. 그랬을 때 Q는 델타 U 플러스 W 써놓고 보자. 되겠습니까? 이거 써놓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얘네들 채우려면 온도 보셔야 되는데 온도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A 값이 얼마냐면요. A 값은 1, 4, 1, 3 이렇게 되고요. 아까 환산단이 반니라고 했는데 압력은 1이 아니고 1 곱하기 10에 몇 승으로 보라고요? 5승으로 보라고. 이거 보라는 얘기예요. 부피는요, 4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4 곱하기 10에 얼마가 마이너스 3승으로 보는 게 맞아. 이렇게 환산 부피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비율을 보는 거니까 A의 곱한 값은 얼마냐면 1이에요. 1에 해당되는 온도란 얘기죠. 자, B는 얼마냐면 3이고요. C는 얼마냐면 C는 얼마니? 12. D는 얼마입니까? 이거 4. A는 다시 1.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온도가 2만큼 증가했어. 여기는 온도가 9만큼 증가했어. 여기는 온도가 8만큼 감소했어. 여기는 온도가 3만큼 감소했어. 그래서 한 바퀴 돌면 온도 변화량은 0대 이런 얘기야. 어떻게? 이런 느낌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동안, B에서 C로 가는 동안, C에서 D로 가는 동안, D에서 A로 가서 다시 합산하면 이런 얘기죠. 해볼게요. A에서 B로 가는 동안 부피 변화 없어. 한일 0이야. 알겠니? 온도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 증가하는 양이네. 그래서 열량은 이만큼 증가해야 돼. 이런 느낌. 그죠?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동안이요. 온도는 9만큼 증가했어. 내부에는 9만큼 증가했겠지. 이런 느낌. 그 다음에 한일은 이 밑에 있는 넓이야. 맞냐? B에서 C로 갈 때. 그래서 3 곱하기 3이니까 9고요. 9 곱하기 10에 5승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일은 얼마입니까? 900이야. 이런 뜻이야. 하겠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흡수해야 되는 게 얼마? 플러스 900그만큼이야. 이런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동안은 어떻습니까? 한일 0이야. 그죠? 부피 별로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때 C에서 D로 가는 동안 열은 8만큼 감소했으니까 이때 방출해야 돼. 열을 8만큼 이런 뜻이야. 그죠? D에서 A로 가는 동안 요번에는 부피가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야. 얼마만큼? 넓이만큼. 3 곱하기 1. 그래서 얼마입니까? 300. 감소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온도는요. 이렇게 가니까 3만큼 줄어야 돼. 그래서 전체가 발열 얼마? 303 이런 뜻이야. 됐니? 그래서 얘를 한 바퀴 순환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0이고요. 한 일을 한 바퀴 순환하는 동안 저 밑에 있는 넓이만큼 플러스 600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도 플러스 600 나와야 되겠죠. 되겠어? 여기 플러스 600이야.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데
자, 이때 볼게요. C에서 기체의 평균 운동량의 크기는 B에서 운동량의 크기의 몇 배이겠습니까? 이거죠. 자, 여러분들 온도가 얘기하는 건 운동량이야, 운동에너지야? 온도만큼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고 아니면 운동량이 커진다고?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요. 절대 온도는 운동 에너지를 표현한 값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온도는 운동 에너지를 표현한 거거든요. 되겠니?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C에서의 평균 운동량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B에서의 운동량의 크기의 몇 배야? 이런 얘기 했어요. 운동량. 이거 물어본 건데.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보면아,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 곱하는 거고요. 운동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야. 그러면 이걸 운동량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운동량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이고 얘는 속력이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에 뭐 씌우면 되겠냐? 루트 씌우시면.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알겠어? 뭐 대충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B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만큼? B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만큼? 3. C는 얼마만큼? 12. 몇 배? 4배. 이게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속력의 제곱 비율이야. 됐어? 근데 운동량은 속력이니까 여기에 뭐 씌우면 된다고? 루트 씌우면 된다고. 루트 씌워봐. 몇 배? 2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으로 들어간 거고요. 자, 운동량은 속력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에 루트 씌우시면 그래서 내 운동량의 변화 비율로 볼 수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한 번 순환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외부에 한 일은 루트라고 하는 요 사각형 넓이 중에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한 외부의 한 일이 600줄이면 그 한 번 돌 때마다 그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증기기가 저 바퀴가 도는 게 600만원씩이라고 할 거예요. 칙칙 할 때마다 600, 600, 600, 600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요거 하세요. 그럼 선생님이 7번하고 11번은 제가 설명합니다. 10번에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그래프와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변했는데 이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봐 라고 하는 수만 모양인 거 똑같고요. 네, 여기에서 뭘 어떻게 물어보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들은 항상 해라. 그래 놓고 봐라. 자, 압력과 부피 그래프예요. 이번에는 이제 삼각형 형태로 돌 건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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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네요. A, B, C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부피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압력이고요. 환산하는 단위들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A에서 B로 가던 B에서 C로 가던 C에서 다시 A로 오던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해석하고 가야 된다. 그 중에서 한 일은 부피 변화로 확인하는 거다. 그러니 A에서 C에서 A로 가는 동안에 한 일은 없다. 이거죠. 맞아?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동안 한 일은 이만큼이죠. 얼마입니까? 1.5 곱하기 10에 5승 곱하기 10에 3승이니까 10에 2승 얼마니? 150. 그래서 네, 이때 확률 150줄 정도이죠. 자, 플러스입니다. 부피 늘어났으니까. 자, B에서 C로 가는 거 마이너스 1이네요. 부피 줄었으니까 얼마입니까? 100. 그러면 전체 확률이 플러스 100이니까, 아니 플러스 50이니까 열의 출입도 전체 합하면 플러스 50 남아야 되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없어야 되고 됐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자, 이때 A의 온도 어떻게 하라? 압력과 부피 곱하면 돼. 됐니? A는 2, B는 얼마냐? 2 맞아요? 네. C는 얼마냐? 1. A는 다시 2.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동안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없네. 이런 뜻이지. B에서 C로 가는 동안에는요. 1만큼 감소했네. C에서 A로 가는 동안에 1만큼 증가했네. 그래서 0 됐네.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얘는 얘를 흡수했어야 돼. 150. 얘는 방출 100일, 얘는 흡수 1, 그래서 50 이런 느낌이야.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봤으니까 보기 볼게요. A와 B 상태에서 온도는 같습니까? 이거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A와 B 점은 온도가 같냐? 같죠?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온도는 항상 같니? 아니. 그건 아니죠. 여기서 반비례 연구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동안 기체의 한일은요. A에서 B로 가는 동안 기체가 한일 플러스 150 맞네요. 자,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방출된 열량과 C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같냐라고 했는데 B에서 되죠? 요거 열량 B에서 C로 가는 동안에 방출한 열량과 C에서 A로 가는 동안 흡수한 열량이 같아 보이니? 절대 아니잖아.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숫자로 써보면 돼요. 이 값과 이 값은 같지 않습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선생님 밥 먹고 하는 짓이 이런 일이야. 그래서 그냥 풀지만 안 되는 처음 보잖아? 되게 낯설죠. 자, 하이라이트 11번. 이 뭘 때려요? 새끼. 됐어. 자, 1분만 고민해봐. 엄청 뭘 때려요.
변태야. 너네가 이상한 게 아니야. 문제가 약간 변태죠. 이런 느낌이죠. 어떤 아이도 이 문제를 편하게 푸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도 있다. 이게 이제 수능 스타일이다. 실제로 언니 오빠들도 이런 문제 보면 토한다. 그냥 그동안은 압력의 크기를 1, 2 했는데 얘는 그냥 1 피제로, 2 피제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야. 네. 그리고 부피도 V제로, 8 V제로 그리고 조금 있어 보이려고 문자를 많이 썼구나. 뭐 그런 느낌. 됐죠? 그래서 A, B, C 써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일정량의 단원자 분자 기체가 네 그래프와 같이 움직여. A에서 출발해서 A까지 가. 그 뜻이야. 근데 그 중에서 A에서 B로 가는 동안 흡수한 열량을 36이라고 줄게 라고 했어요. A에서 B로 갈 때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괜히 친절한 척 흡수했대 플러스 36 P0 V0의 양을 흡수했다라고 칠해. 됐죠?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동안은 단열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B에서 C로 가는 동안 단열이야. 이거 0이야. Q값이. 이런 얘기야. 되겠니? 자, 그러면 이것만으로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해볼게요. 자, A에서 B로 가는 과정, B에서 C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C에서 다시 A로 돌아가는 과정. 뭐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는 줬으니까 우리는 이거 가지고요. 나머지를 채우시면 답이 나오죠. 네, 그러면서 전체 합산에 얘는 무조건 0이 돼야 돼. 그리고 이 값과 이 값은 똑같아야 돼. 요거 설계잖아요. 그쵸? 그것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보도록 하세요. 됐죠? 그러면 꼭 해놔. 뭐? A에서 B로 갈 때 플러스 36이야? 네, 우와. A에서 B로 갈 때 꼬매가 빨리 봐. 부피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 36, P0, V0 이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일 없는 거 빨리 찾으면 돼. 그게 더 편해. 됐죠? 할 일 없는 거 빨리 찾으시면 됩니다. 그게 더 편해요. 자, 그럼 B에서 C로 가는 동안은 한 일 플러스 1이겠지만 구할 수는 없어. 저거 곡선이야. 거기. 그래서 대신에 난 이거 구할 수 있어. 되겠냐? 얼마? 민들비? 안 돼. 빨라게. 야! KMO 하는 새끼들이! 빨리 저 넓게 안 구해? 2분의 63 P0 2분의 63 P0 V0야. 알겠어? 되겠냐? 이런 느낌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칸을 채우셔야 되죠? 요 칸 채우려면 온도하셔야 되겠죠? A점, B점, C점, 다시 A점, 온도, 압력 부피 5 이거죠. A의 압력 부피 5분요 8P0, V0. B는 얼마냐면요 32P0, V0. 그 다음에 C는 얼마냐면요 8P0, V0. 그 다음에 A 다시 P8P0, V0 요런 느낌이네요. 그러면 C에서 A로 오는 동안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네. 맞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2분의 63P0, V0네. 맞냐? 응. 그러면 이거 더 해라. 변태 숫자 나오지. 계산해. 2분의 9 P0 V0 플러스 2분의 9 9 2분의 9 P0 V0가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 예. 플러스 2분의 9 P0 V0 그럼 이거 나오지? 이거 얼마냐? 플러스 2분의 얼마니? 54 안 된다. 70 그렇지. 72 P0 V0 그죠? 네, 이런 느낌이죠.
이만 꾸면 답 나오지. 이거 합이 0이라며. 얘 얼마니? 마이너스 36 P제곱 V제곱. 그치? 뭐 어려워? 그런 느낌이잖아. 네? 알았어? 오케이. 다 채웠어. 해보자. 자, 그러면서 봐요. 자, A에서 B로 갈 때 내부 에너지 36 증가해야 돼. 자, 사실은 온도는 얼마 증가하느냐? 플러스 24 T제로 V제로 증가했지. 됐어. 네, 이만큼의 압력 부피 변화를 우리가 실제 온도에서는 36 P제로 V제로 쓰라는 얘기야. 알겠어? 네, 이런 느낌. 자, 그럼 갈게요. 이제 다 채웠으니까 우리 볼게요.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을 우리는 P제로 V제로를 사용해서 나타내봐 라고 했으니까 외부에 한 일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을 뭐야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와? 너네 왜 약분 안 해? 너네 다 죽여버린다.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온다고? 플러스 36 P제로 V제로 납득? 네,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A, B, C, A로 한 바퀴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외부에 한 일. 한 바퀴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외부에 한 일. 됐지? 얼마? 2분의 9. 그렇지. 되겠어. 이거야. 저 표만 채우면 돼. 한 바퀴 순환하는 동안 규칙성이 있어요. 그거 채우시면 되니까 이렇게 표 그리세요. 제일 빨라요. 그래서 그래프 나오면 이렇게 가. 자, 빨리 필요한 거 써. 그리고 저는 7번일 거예요. 7번 할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벌써 일요일날 여기 와서 공부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 초등학교 때 놀걸. 왜냐면 중학교 올라가면은 빡시게 해야 돼서 괜찮겠어? 자, 중학교 1학년 너네가 다시 초6으로 돌아가면 뭐 하고 싶냐? 놀 거예요. 지금도 놀잖아, 이 새끼야. 너는 초등학교 때 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 저 위에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나 초6으로 들어가면 뭐 할래? 공부할래요. 얘기를 해야. 왜냐면 중3 때만 아이들하고 경쟁하는데 막 뒤처지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니까 에이씨 어렸을 때 할 걸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7번 보시면요. 7번은요. 사실은 그래프가 있으면 조금 그래프가 연습이 되어 있으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근데 그래프가 없는 7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기압의 크기를 1 곱하기 10의 5수 뉴턴 퍼 제곱미터로 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27도 밑줄 쳐요. 우리는 섭씨 온도 의미 없다. 이거 무조건 뭘로 바꿔야 된다.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27도를 우리는 뭘로 바꿔놔라? 300켈빈으로 바꿔놓고 써라. 이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얘는 네 300켈빈이라고 하는 온도에 이산기체가 0.6에 있어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기압이라고 하는 1 곱하기 10의 5승 되죠? 네. 뉴턴 퍼 제곱미터라는 압력이 있는 거고 이때 절대 온도는 300켈빈이고 이때 부피는 0.6 세제곱미터고 MKS 단위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온도의 표준 단위는 켈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 바꿔놨네. 자, 그러면 이제 볼게. 1번.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자, 압력을 일정하게 하니까 그대로 똑같이 1 곱하기 10의 모습 유지 이 뜻이야. 자,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요. 부피만 1.5배 됐어. 그러니까 이거 0.9로 만들고 싶어. 1.5배 증가시켜서 됐어. 0.3 증가시킨다는 얘기야. 됐죠? 자, 압력을 일정하게 하는데요. 부피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자력 없이 온도를 뭐 시키면 돼요? 증가시키면 압력도 뭐한다? 증가한다. 이 두 개가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다. 되죠? 그러면 부피가 몇 배 증가했어요? 부피가 1.5배 증가했어요. 그러면 온도가 몇 배 증가했으니까 샤를 법칙 1.5배 증가합니다. 그러면 1.5배 증가하면 몇 켈빈? 450 켈빈 만들어야 돼요. 이 뜻이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도를 얼마만큼 높여야 돼? 150 켈빈 높여야 돼. 이런 뜻이야. 알겠어? 근데 두 번째 단위를 켈빈. 켈빈에서 켈빈. 도로사리. 안돼 켈빈.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처음 상태에서 1번과 같은 상태로 되는 과정에서요.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보자.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리면요. 압력은 일정하니까 등온 과정이야. 아니 등압 과정이야. 그리고 부피 늘어나. 이 모습이야. 됐어? 압력은 일정해. 그대로 1 곱하기 10의 5승이야. 맞냐? 근데 부피가 얼마냐면 0.6이었다가 얼마 되는 거야? 0.9 되는 거야. 맞지? 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때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얼마겠니? 라고 하면 이거 밑넓이 구해 이 뜻이잖아요. 맞냐? 네. 그래서 0.3 곱하기 1 곱하기 10의 5승이니까 이게 얼마 나오니? 3 곱하기 10의 4승. 그래서 줄만큼이라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처음 상태에서 1번과 같은 상태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의 에너지는 몇 배가 되겠습니까? 아까 했잖아요. 내부 에너지 몇 배? 1.5배. 그렇죠? 되겠냐? 이런 느낌. 되겠죠? 다 했어요. 다 가르쳤으니까 이제 참여 문제 해보십시오. 사고력 문제. 아니요? 거기 8번이요. 새끼들이 어디서 아가리 빨리 풀어. 너네 사고력 문제 좋아하잖아.
반은 히터 틀었는데 우리 에어컨 틀었어. 밖에 엄청 춥더라. 어제는 집에 가는데 엄청 추웠어. 그래서 오늘 학원에 오자마자 히터 틀어놨더니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밖은 히터 틀어놓고 안은 에어컨 틀었죠. 합리적이죠. 좋다. 자 그리고 123페이지에 5번이죠. 이거 X 이건 하지 마. 하다가 혈압 올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5번은 지우가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거 이제 올림 정도, 옛날 올림 정도 수준에서 엄청 높을 때 나왔던 거고요. 요즘은 그 정도는 어디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8번 문제,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일정량의 이상기체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부피를 팽창시키는 겁니다. 자 이거요 말로 읽으면 뭘 했는지 잘 모르는데 이거를 그래프로 한 번만 가나다를 그려봐. 답이 딱 보여. 우리는 그렇게 부른 거야. 됐어. 여기가 압력, 여기가 부피. 이거 그래프로 그려볼게. 첫 번째 가는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부피 2배. 자,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부피를 증가. 근데 이게 2배. 그러면 여기가 부피 1이었다가 여기가 부피가 2 되겠지. 됐어. 이게 첫 번째 가정 가야. 되겠냐? 이때 한 일은 민멸비만큼이겠지? 이런 얘기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등온 구간이야. 자, 온도가 일정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서 부피 2배. 네. 반비례 부피 2배.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에 압력을 2로 하면 여기에 압력이 1이 되겠지? 이런 모습. 되겠어? 이 과정이 나야 나. 자, 그랬을 때 이 노란색 밑에 있는 넓이가 한일이야. 한일이 가가 더 많아. 알지? 밑넓이가 넓으니까. 자, 달을 보자. 자, 외부와 열의 이동을 차단. 이거 뭐니? 단열. 알겠습니까? 단열. 그러면서 부피를 2배. 자, 외부에서의 열을 차단하면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이거 무조건 0이어야 돼. 단열되어 있어요. 되겠어? 자, 그러면 부피가 2배가 되니까 얘는 일을 했어. 얼마를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일을 했어. 만약에 10 했다고 쳐.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그만큼 줄어. 맞아. 이 크기와 이 크기가 똑같아.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는 감소해야 돼. 그죠? 부피는 증가하는데 2배 증가하는데 온도가 줄어야 돼? 그러면 이거 등온이잖아. 온도 줄어야 된다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될까?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반비례, 반비례, 2개의 반비례. 반비례니까 이때 온도 1점 T1, 이때도 온도 이 아이들끼리 1점 T2. 누구의 온도가 높아? T1. 네. 그러면 여기서 단열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부피가요 2배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 온도에서 이 온도로 이렇게 내려와야 단열입니다. 됐죠? 온도는 낮아져야 되잖아.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프가요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 구간이 단열된 구간에서의 온도 부피 변화 그래프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요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와야 되네. 이게 요렇게 돼야 됩니다. 됐죠? 네, 이게 다야. 이런 모습이야. 되겠죠? 그래서 등압, 등온, 단열 곡선의 모습이에요. 부피를 2배로 만들면서 각각을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가나다에서 기체가 외부의 한일의 양을 부두고로 나타내 보면 한일의 양 가가 제일 많아. 누가 뭐라 그래도 제일 많아. 됐어? 그 다음 나, 그 다음 다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논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자, 시간이 별로 없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중에서 안 푼 문제 4번밖에 없으니까 4번은 집에 가서 혼자 외국을 때 푸십시오. 와이씨. 됐어? 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요. 하나만 여러분들 어떤 거 볼까요? 자, 거기에 127페이지에 보고 싶은 문제 있죠? 뭐요? 3번이죠. 자, 요거만 해보죠. 3번만 하고 갈게요. 이거 집에서 혼자 하면 너무 외로워요. 수능 빈출 문제. 해볼게요. 그림 가나와 같이 절대 온도가 T0, 부피가 V0인 동일한 기체를 A와 B의 똑같은 열량을 가합니다. 각각 온도가 TA, TB로 그 다음에 부피는 V0, EV0로 바뀌었습니다. 나에서 B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스톤의 마찰 무시할게요. 설명으로 맞는 거 찾으세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는 이제 수능에서 연력학에서 어렵게 나왔을 때 유형입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요, 부피가 절대로 증가할 수 없는 곳에 기체가 올랐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부피는 일정입니다. 그죠? 네. 근데 나는요, 피스톤에 넣어서요, 처음에 부피는 일정하지만 나중에 밀고 올라와요. 그래서 부피가 2배 됐어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맨 처음에 보시면 가도 나도 처음에 출발할 때 온도는 T0 온도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피도 V0 온도로 같고요. 압력도 P0의 압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게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얘네들을 다 뜨겁게 가열합니다. 여기에도 Q라는 열을 주고 여기에도 Q라는 열을 준다는 거죠. 됐어? 네. 그랬을 때 가를 보면요. 가는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아세요? 얘는 무조건 부피는 V0를 유지해야죠. 부피 안 바뀌어. 등적 구간이야. 한일 0이야. 이 뜻이에요. 근데 밖에서 열을 얼마만큼 줬냐면 Q만큼 줬거든요. 그러면 열을 준 만큼 돼서 내부 에너지가 온전히 Q만큼 다 증가했어 이런 얘기죠. 열난도를 줬어 이 뜻입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100이라는 열을 가하면 온도를 높이는데 100 다 썼어 이런 뜻이야. 왜? 한 일은 없으니까 이게 가야. 알겠지? 이렇게 숫자로 생각해봐. 그러니까 얘는 엄청 온도가 높아져서 그 온도가 T8야 이런 얘기야. 됐죠? 근데 온도는 높아져서 얘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데 부피가 더 이상 안 커져. 그럼 어떻게 될까? 압력 더럽게 커져. 이 뜻이야. 알겠어?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나는 어떤 줄 아세요? 나는요, 똑같이 얘랑 똑같이 Q라고 하는 100이라는 걸 가했어. 근데 얘는 어떻게 될게? 피스톤의 부피가 커졌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얘는요, 일을 했어요. 자, 일을 했어요. 얼마만큼? 내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을 했으니까 아무리 작게 일을 해도 한 10, 20 이 정도 했겠죠? 20 했다고 치자. 그러면 내부 에너지 온도 올라가는 건 얼마? 100 물도 올라가요. 80밖에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간 정도는 A가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맞죠?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얘는 온도가 TB만큼 올라가는데 이 TB의 온도는 TA의 온도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됐어? 그리고 얘는 부피가 2배 증가했다 했으니까 이 분이 제로고요. 자, 그리고 얘는 밖에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했으니까 P0 이런 상태예요. 알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됐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기억. 가에서 A의 내부의 에너지는 얼마만큼 증가했냐? A의 내부의 에너지는요. 열을 가한 만큼 그대로 증가했으니 가한 열이 Q면 내부 에너지 증가량 정확하게 Q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나에서 B가 외부의 한 일은 Q와 같니? 나에서 됐어. 열량이 외부의 한 일과 정확하게 일치하니? 그럴 수 없어. 온도 올라갔으니까. 맞죠? 그래서 니은은 무조건 틀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요. TA의 온도가 처음 온도의 2배이니? 이거 알아봐야 되잖아요. 처음 온도의 2배이니? 이거 어떻게 알아요? 온도 모르겠네. 온도 뭘로 알아? 압력 고비로 알아요. 처음에는 얘는 온도 압력 곱이 얼마냐면 부피 압력 곱이 얼마냐면 처음은 요만큼 곱한 만큼이 처음의 온도죠. 가열하기 전. 그래서 P0, V0가 처음의 온도예요. 그랬다가 가열을 하고 나니까 압력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부피가 2배가 되잖아요. 보입니까? 그러니까 나중은 어떻게 되냐면 P0, V0예요. 그거의 2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온도가 T0면 이 온도는 2배이니까 이 T0가 되겠죠. 이거는 나 아니에요? 이거 나요. 근데 나요. 이거 나. 됐어. 나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나의 온도에 해당되는 우리가 얘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순간의 온도를 TB라고 했죠. 그러니까 TB의 온도가 처음 온도의 몇 배야? 2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TA는 TB보다 무조건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TA의 온도는 적어도 어떠다? ET0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얼마인지는 몰라. 못 구해요. 이게 3T0인지 4T0인지 저한테 구해주세요. 난 못 구해. 근거가 없어. 됐어? 대신에 ET0보다 크다라는 근거는 있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봐 드렸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 연력학에 해당되는 거 풀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어?
알았어. 자, 다음 주에 1권을 끝내드립니다. 네? 다음 주면 1권이 끝나. 예? 네? 뭐씨. 뒤에 아니에요? 왜 안 해, 이 새끼야. 돈 주고 배우는데. 해야지. 다음 주에 뭐 하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다음 시간에 연력학 수단원 하나랑 상대성 원리 하는데요. 이 상대성 원리는 어떻다? 들어도